아침에 커피 안 마시면 하루 시작이 안 되시는 분들? 아니면 마셔도 계속 피곤하신 분들? 그거요, 에너지가 충전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뇌가 커피한테 완벽하게 사기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뇌 안에서 뭔가 필사적으로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야, 너 지금 지쳐 있어. 좀 쉬어. 근데 그 신호가 전달이 안 돼요. 누군가가 입을 틀어막고 있거든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오늘 아침에 마신 커피입니다. 카페인을 마실 때마다 여러분은 에너지를 얻는 게 아니에요. 뇌가 보내는 피로 신호를 그냥 묵살하고 있는 거예요. 뇌가 그만 좀 해, 쉬어야 한다고 하는데 커피가 딱 입을 틀어막아 버리는 거죠. 그리고 뇌는요, 알고 있어요. 싸우고 있고 지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저를 진짜로 충격받게 한 건 따로 있어요. 연구자들이 사람들을 연구실에 49일 동안 가뒀어요. 창문도 없고 시계도 없고 완전 외부 차단. 그리고 발견한 게 뭔지 아세요? 저녁에 마신 커피 한 잔이 뇌 속 체내 시계를 잡아당겨서 40분을 뒤로 돌려놓는다는 거예요. 지금 밤 10시인데 뇌는 아직 9시 20분이라고 믿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제가 9년째 약국에서 환자분들을 만나잖아요. 매일 피곤하다고 제일 센 영양제 달라고 오시는 분들한테 제가 꼭 묻는 게 있어요. 하루에 커피 몇 잔 드세요? 영양제가 문제가 아니거든요. 오늘은 카페인이 뇌에서 실제로 무슨 짓을 하는지 교과서 없이 어려운 말 다 빼고 그냥 이야기하듯 풀어볼게요. 가볼게요. 자, 뇌에 아데노신이라는 분자가 있어요. 이름은 바로 잊어버려도 됩니다. 그냥 뇌의 피로 알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게 이 분자의 유일한 역할이에요. 아침에 눈 뜨는 순간부터 아데노신이 쌓이기 시작해요. 모래시계처럼 천천히. 깨어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똑똑똑 계속 쌓여요. 그리고 이 녀석 한제는 딱 하나의 임무가 있어요. 뇌 속의 주차 공간 같은 수용체에 딱 주차를 하는 거예요. 주차가 되는 순간 신호를 보내요. 충분히 깨어 있었어. 이제 졸아도 돼. 하루 끝에 눈꺼풀이 천근만근인 그 느낌 있잖아요. 거기다 퇴근길에 버스까지 놓쳤는데 다리도 무겁고 그게 다 아데노신이 주차 공간을 꽉꽉 채운 결과예요. 자, 여기서 카페인이 등장합니다. 아니 진짜로요. 약대에서 이걸 처음 배웠을 때 저 진짜 충격받았거든요. 카페인이랑 아데노신 분자 구조가 거의 똑같아요. 범인 줄 세우기 해놓으면 구별 못할 정도로. 생김새도 분위기도 비슷해요. 그래서 카페인이 뇌로 들어오면 첫 모금 마시고 30분 안에 빠르게 들어오는데 그 주차 공간으로 직진해요. 아데노신이랑 너무 닮았으니까 수용체가 못 알아봐요. 카페인이 그냥 쑥 들어가서 자리 잡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함정이 있어요. 카페인은 졸린 신호를 안 보내요.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마치 공항 주차장에 차 대놓고 몇 달째 안 찾아가는 것처럼요. 그냥 자리만 점령. 그동안 아데노신은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요. 피로는 계속 쌓이고 있어요. 근데 뇌가 모르는 거예요. 주차 공간이 다 카페인으로 막혀 있으니까. 이게 에너지가 아니에요. 사기예요. 카페인은 계기판에 경고등에 검은 테이프를 붙여놓는 거예요. 엔진은 지금도 힘들어하고 있는데 경고등만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다가 사기극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몇 시간이 지나면 몸이 카페인을 분해하고 내보내기 시작해요. 그 순간 주차 공간이 비게 되죠. 근데 그 자리를 기다리고 있던 게 누구예요? 아데노신이요. 몇 시간치 아데노신이 줄 서서 기다리고 있던 거예요. 카페인이 빠져나가는 순간 아데노신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와요. 모든 자리가 동시에 가득 차요. 그러면 뇌가 나 괜찮아 해서 지금 당장 바닥에 대자로 눕고 싶다로 20분 안에 바뀌어버려요. 그게 오후에 갑자기 쏟아지는 졸음이에요. 에너지가 떨어진 게 아니에요. 마스크가 벗겨진 거예요. 뇌가 하루 종일 베개에 대고 소리를 질렀다는 걸 갑자기 깨달은 거죠. 이것만 기억하세요. 카페인은 에너지 음료가 아니에요. 피로 알람에 재갈을 물리는 거예요. 그 재갈이 풀리면 한 방에 와요. 근데 뇌가 그냥 당하고만 있진 않아요. 며칠 동안 커피를 꾸준히 마시면 뇌가 눈치를 채요. 피로 신호가 계속 막히고 있다는 걸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주차 공간을 더 만들어요. 아데노신 수용체를 추가로 건설하는 거죠. 그래? 막을 거야? 나는 더 만들 거야. 이러면서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처음 커피 마셨던 분들은 알죠? 그때 느낌이 어땠는지. 세상이 다 내 것 같고 집중 엄청 잘 되고 심지어 기분까지 좋아지는 느낌. 근데 지금은요? 월요일 아침에 3잔 마셔도 겨우 살아있는 상태 정도예요. 진짜로요. 뇌가 그만큼 적응해버린 거예요.
약학에서는 이걸 내성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게 몇 달 걸리는 게 아니에요. 며칠이면 돼요. 자, 여기서 더 무서운 얘기를 하면요. 어느 날 결심해요. 됐어! 커피 끊는다. 딱 끊었어요. 뇌가 추가로 만들어 놓은 주차 공간들, 그게 아직 다 남아있어요. 근데 이제 채울 카페인이 없는 거잖아요. 아데노신은 멈추지 않고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러면 원래 자리뿐만 아니라 추가로 만든 자리까지 전부 아데노신이 들어차요.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두통이요. 머리가 치끈거려요. 뇌에 안개가 낀 것처럼 생각이 안 되고 자기 핸드폰 번호도 가물가물한 느낌. 괜히 짜증나고 주변 사람들한테 아무 이유 없이 신경질이 나고 9시간 잤는데도 피곤해요. 이게 카페인 금단 증상이에요. 여기서 잘 모르는 분들 많은데요.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이걸 공식 질환으로 인정했어요. 진단 기준도 딱 5가지로 정해놨어요. 두통, 피로감, 집중력 저하, 우울한 기분, 몸살 같은 증상. 솔직히 커피 끊었을 때 이 중에 몇 개 해당되셨어요? 과장이 아니에요. 뇌가 진짜로 약에 맞게 배선을 바꿔놓은 거고 그걸 갑자기 뽑아버린 거예요. 핵심 하나만요. 뇌는 항상 적응해요. 잠깐은 속일 수 있어요. 하지만 뇌는 반드시 대응해요. 매번. 자, 지금까지 한 얘기는 인터넷 좀 찾아보면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요. 제가 논문 진짜 많이 보잖아요. 9년 동안 약국하면서 틈날 때마다 논문 찾아보는 게 거의 취미 수준이 됐는데 이 콜로라도 대학교 연구는 솔직히 저도 커피 마시다 뿜을 뻔했어요. 보통 연구가 아니에요. 2015년에 사이언스지 자매지에 실린 논문이에요. 블로그 포스팅이나 유튜브 의견이 아니라 진짜 학술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한 짓이 진짜 엄청나요. 사람을 무려 연구실에 49일 동안 가뒀어요. 빛, 온도, 식사, 수면 전부 통제. 시계도 못 보게 해요. 외부와 완전 차단. 그리고 4가지 조건으로 실험을 했어요. 어두운 조명에 가짜약, 어두운 조명에 카페인, 밝은 조명에 가짜약, 밝은 조명에 카페인. 카페인 용량은 200mg, 더블 에스프레소 정도. 자기 전 3시간 전에 먹게 했어요. 결과가 뭔지 아세요? 카페인만으로, 밝은 빛도 없이 카페인 하나만으로 사람들의 체내 시계를 뒤로 40분 밀어버렸어요. 아니 진짜로요. 누군가 몰래 집에 들어와서 집안에 있는 시계를 전부 40분씩 뒤로 돌려놓은 거랑 똑같아요. 알람 시계, 전자레인지, 오븐 타이머 전부 다. 그게 카페인이 일주기 리듬의 한 짓이에요. 언제 자야 하는지, 언제 일어나야 하는지, 호르몬은 언제 분비하는지, 소화는 언제 시작하는지 이걸 컨트롤하는 마스터 시계가 40분 뒤로 밀린 거예요. 얼마나 강력한 건지 감이 안 오신다면 이렇게 비교해 볼게요. 연구팀이 밝은 빛도 같이 테스트했거든요. 햇빛처럼 엄청 밝은 빛을 3시간 쬐는 족간이에요. 그 밝은 빛이 시계를 약 1시간 30분 뒤로 밀었어요. 그리고 카페인만 그 절반 가까이를 빛 없이 달성한 거예요. 오후에 마신 커피가 단순히 지금 잠을 못 자게 하는 게 아니에요. 몸 안에 컨트롤룸에 몰래 들어가서 마스터 다이얼을 슬쩍 돌려놓는 거예요. 연구팀이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도 밝혀냈어요. 기억하시죠? 아까 그 주차 공간? 아데노신 수용체. 이게 졸음을 담당하는 뇌 부위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체내 시계 톱니바퀴에도 연결되어 있거든요. 카페인이 거길 막아버리면 시간을 재는 기계 한가운데 막대기를 쑤셔 넣는 거예요. 시계는 돌아가긴 하는데 느려져요. 더 대단한 부분이 있어요. 연구팀이 이게 단순히 행동의 변화가 아니라는 걸 증명했어요. 세포를 배양 접시에 올려놓고 카페인을 뿌렸더니 세포 자체의 내부 시계가 느려지는 게 관찰됐어요. 카페인 많이 줄수록 시계 주계가 더 길어지고요. 심지어 어떤 수용체, 어떤 신호 경로인지까지 특정했어요. 방금 딴 생각하다가 다시 오신 분들을 위해 한 줄 요약. 저녁 커피는 오늘 밤 잠만 뺏는 게 아니에요. 몸 전체 스케줄을 리셋해버려요. 모든 장기, 모든 호르몬, 모든 내부 시스템이 지금 몇 시야를 잘못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평생 궁금했을 수도 있는 미스터리를 하나 풀어드릴게요. 주변에 이런 사람 한 명씩은 있잖아요. 저녁 먹고 아메리카노 마시고 심지어 자기 직전에 커피 마시고도 20분 만에 코 골면서 자는 사람. 반면에 나는 오후 2시에 라떼 한 잔 마셨는데 자정에도 눈이 말똥말똥하고 천장 보면서 내가 왜 이러지 하는 사람. 내가 문제 있는 건가요? 아니요. 전혀요. 유전자 얘기예요. 간에 카페인을 분해하는 효소가 있어요. 이름은 CYP1A2인데 저는 그냥 카페인 청소부라고 부를게요.
이 청소부가 카페인을 몸에서 쓸어내는 역할을 해요. 어떤 사람은 청소부가 엄청 부지런해요. 카페인 들어오면 빠르게 치워버려요. 몇 시간 안에 끝. 이런 사람이 밤에 에스프레소 마시고 잘 자는 사람들이에요. 카페인이 문제 일으킬 틈도 없이 사라져버리니까요. 어떤 사람은 청소부가 좀 느려요. 쉬엄쉬엄이래요. 카페인이 몸속에 훨씬 오래 남아요. 이런 분들한테 오후 2시 커피는 자정에도 절반이 뇌에 남아있는 거예요. 잠이 안 오는 게 당연하죠. 그리고 여기서 더 개인화가 돼요. 두 번째 유전자가 있어요. 이건 감도 다이얼 같은 거예요. 카페인이 얼마나 강하게 느껴지는지를 조절하는 유전자예요. 다이얼이 10까지 올라간 사람은 커피 한 잔에도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리고 몇 시간씩 각성 상태가 유지돼요. 다이얼이 2쯤인 사람은 마셔도 별 느낌이 없고요. 그러니까 커피 한 잔에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괜한 불안해지거나 잠을 못 자는 분들, 의지력이 약한 게 아니에요. 감도 다이얼이 높은 거예요. 유전자 얘기예요. 오후 2시 이후에는 커피 마시지 마세요. 이런 조언이 틀린 건 아닌데 사람마다 달라요. 청소부 속도가 빠른 사람은 5시에 마셔도 괜찮고 느린 사람은 정오가 데드라인일 수 있어요. 이것만요. 커피가 나한테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의지나 체력이 문제가 아니에요. DNA에 쓰여 있는 거예요. 자, 커피 싱크대에 버리러 가기 전에 잠깐만요. 하버드 연구팀이 수십 년치 연구를 종합한 리뷰 논문을 냈어요.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이에요. 의학계로 따지면 올림픽 금메달급 저널이에요. 결론이 뭔 줄 아세요? 하루 3-5잔 정도 적당히 마시는 커피는 파킨슨병, 일부 간질환, 특정 암 등 여러 심각한 질환 위험을 낮추는 것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커피가 나쁜 게 아니에요. 문제는 마시냐 안 마시냐가 아니라 언제 마시냐예요. 여기서 시골 약사 꿀팁 하나 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피 마시지 말고 한 90분에서 2시간 정도 기다렸다가 마셔보세요. 왜냐면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코르티솔을 자연적으로 분비해요. 이게 몸이 만들어내는 천연 각성제예요. 이때 커피를 마시면 이미 가동 중인 시스템 위에 카페인을 얻는 격이라 효과도 덜하고 더 일찍부터 커피에 의존하게 돼요. 조금 기다리세요. 코르티솔이 먼저 일 좀 하게 두고 그 다음에 커피로 백업하는 전략이에요. 자, 정리할게요. 카페인은 사기꾼이에요. 에너지를 주는 게 아니라 피로 알람에 재갈을 물려요. 뇌는 거기에 대응해서 수용체를 더 만들어요.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은 커피가 필요해지는 거고요. 그리고 오후에 마신 그 커피 한 잔은 뇌 속 마스터 시계를 몰래 40분 뒤로 되돌려 놓고 써요. 오늘 이 영상 보신 분들은 매일 커피 마시는 대부분의 사람보다 커피에 대해 훨씬 잘 알게 됐어요. 솔직히 의사, 약사들보다 커피 하나만큼은 더 잘 알게 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는 논문을 대신 읽어드리는 동네 약사입니다. 앞으로도 운전하실 때, 설거지하실 때, 아니면 화장실에 계실 때도요, 그냥 라디오처럼 틀어만 두세요. 어려운 논문 제가 다 씹어서 떠먹여 드릴게요. 구독 누르시고 내일 또 들러주세요.